네,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으로 표현되는 양자 기술에 대한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성수입니다. 양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양자라는 새로운 입자가 발견됐다는 게 아니라 양자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전자라든지 이온, 그리고 원자 핵, 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자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양자적 성질이 뭐냐? 네, 그 전자의 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양자적 성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온이라든지 원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자 핵의 그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 상태와 그 바로 위의 에너지 상태, 또 위의 에너지 상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된 것을 양자화됐다고 합니다. 퀀타이즈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양자화됐고 그 에너지 상태들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새로운 입자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들은 0과 1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데 비해서 양자 기술은 0과 1이 중첩된 상태, 그걸 큐빗이라고 하는데 그 큐빗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디지털 컴퓨터 할 수 없는 새로운 응용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 비트 정보가 중첩이 되거나 얽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병렬적 처리가 가능해서 컴퓨터를 하면 0과 1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를 거다는 거하고 직접 핸들링이 가능해서 양자역학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그 양자적 성질을 가지고 완벽한 랜덤이나 복잡가 불가하다든지 비입국소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통신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양자 암호 통신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쭉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중국은 북경부터 상해까지 2000km에 대해서 양자암호 통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미국도 월스트리트에서 뉴저지까지 양자암호 통신을 실제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바탕에는 스위스라든지 한국도 장비를 만들었고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에서 장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양자를 안 쓰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를 썼을 때 이게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기존의 센서라든지 기존의 통신 기술을 썼을 때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 통신을 한다든지 지상에서 한 30cm 떨어진 물체가 정말로 30cm 떨어져 있는지도 중력을 측정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고전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용해도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최적화라는 문제입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느냐, 어떤 경로로 갔을 때 가장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최적화라는 문제의 예입니다. 거쳐야 되는 경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전 컴퓨터가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처리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쪽까지 가려고 목표를 삼고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에 의한 양자암호 통신은 향후에 양자키를 통해서 암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양자암호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경에서 상해까지 한 데 이어서 위성까지 띄워서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양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를 쓰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 아직은 똑같이 시작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빨리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어떤 특정 계산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2019년도에 초전도 큐빗을 가지고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IBM도 마찬가지로 초전도 큐빗을 가지고 2019년도에 53개짜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중국이 바짝 따라와서 중국은 63개의 큐빗을 가지고 구글과 똑같은 방법으로 슈퍼컴퓨터보다 빠를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궁금하고, 인터넷이나 통신망이 장점인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의 차별화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단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찍부터 양자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이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 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 더 연구 개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한 8년쯤 된 거죠. 8년 만에 양자 통신의 경우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3위 정도는 되고요. 양자 컴퓨터의 경우는 아직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선 초전도라든지 이온 트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기업 몇 군데에서 그 양자 암호 통신을 쓰겠다. 왜냐면은 양자 암호 통신의 경우는 그 양자 컴퓨터로도 깰 수 없는 암호 통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그 보안성을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안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 통신의 경우는 양자암호 통신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전 세계 4위입니다. 전 세계 4위는 얼마나 높은 위치냐면은 미국, 그리고 그 다음 잘하는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4등은 우리가 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됐을 때 어디에 쓸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암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일 수 있을 거고, 양자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있고, 가장 큰 응용이 인공지능에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양자 인공지능이 돼서 엄청나게 빠른 인공지능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는 전체 양자 분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19년도에는 한 해에만 5,70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늘어나서 2022년도에는 1.1조 원까지 한 해에 1조씩 이 양자 연구에다가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경제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 170개 이상의 멤버들이 있는데 기업 그리고 대학 그리고 그 연구소 그리고 기타 학회들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양자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라서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꺼리는 추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양자 관련된 기관들도 2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양자 기술은 각 나라들이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함과 동시에 기술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럼 어떤 기관들이 양자 연구들을 하고 있느냐? 에트리를 비롯하여 키스트, 표준연, 그리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중요한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기업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같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 한국이 주도하는 IEC라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입니다. 여기에 양자기술에 대한 백서를 한국이 주도해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뭐 이런 전 세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양자 백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소위 꿈의 기술이라는 양자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삼성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3나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 소자를 만들려면 최소 한 10나노 정도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10나노 정도의 선이라면 어느 정도의 선이냐면 원자 한 5개쯤 됩니다. 원자 5개 정도를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또 양자
소자의 성능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양자 소자의 경우는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양자 소자는 계산을 시키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 1000번 계산하면 한 번은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 트랜지스터 로직에 의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00만 번 이상 계산을 해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 다르죠. 지금 해야 될 것이 아까 드린 바대로 개수를 100만 개, 1000만 개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에러율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줄이는 그런 일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년 후 되면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무엇이든지 계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 또 양자 기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암호통신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특히 50큐빗의 양자 컴퓨터 개발이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양자 인터넷 기술 개발도 같이 착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되면 우리나라 양자 기술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기술을 한국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자들과 교수님들, 또 기업체분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